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이민 지금 기회가 가장 좋다 이 영상이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한국에서 속된 말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중이 절이 싫으면 떠나라. 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민을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게 뭐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한국에서 미래가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무엇이든 뭐 싫은 게 있으시니까 떠나려고 하겠죠. 제가 한국에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캐나다 살기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자, 그것처럼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민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캐나다가 나한테 잘 맞는 국가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민을 할 수 있는 그 국가들은 굉장히 많죠.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니면 미국, 캐나다, 호주, 뭐 필리핀,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캐나다를 오시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캐나다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나라인지 요거를 좀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캐나다 그 이민을 갈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버릴 게 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다 정리하고 이 집, 사업, 이 좋은 직업을 포기를 해가면서 가야 될까? 과연 가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보다도 좀 우리가 등한시하는 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우리가 가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십니다. 가족 단위로 오시게 되면 과연 우리 아이가,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십니다. 저는 불법 이민은 추천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불법으로 있으면 이 본인의 그 스테이터스라고 하죠. 스테이터스가 불안정한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이런 분은 전 추천을 안 드려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조건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캐나다 이민 조건이. 그래서 이게 진짜로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강추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이시다. 저는 강추 드립니다. 조건만 된다면 오세요. 오셔서 경험을 해보세요. 안 되면 얼른 정리하고 가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산입에 거무해줄 치겠습니까? 어떻게든 버티겠죠. 알바라도 하면 여기서 버틸려면 버틸 수 있어요. 제일 싼 방 구하고 어떻게든 그 알바 구하고 이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을 하실 수 있다면. 자, 부부가 아이가 없을 경우, 이건 뭐 저는 이제 캐나다는 항상 나이 제한은 없다고 봐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근데 아이가 있을 때, 요게 얘기가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두 부부가 100% 아내분도 나는 캐나다 가고 싶어. 남편분도 나도 캐나다 가고 싶어. 했을 때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근데 어느 누구 하나라도 부인은 난 싫어. 남편은 가자. 막 끌고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는 여기 적응 못 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오자 그랬잖아. 이러면서 이제 부부 사이가 삐딱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 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헤어지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죠. 자, 근데 진짜로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이전인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 그리고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초등학교 이전인 아이들, 이런 경우, 아이들은 솔직하게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은 적응을 잘 할 겁니다. 토론토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5살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어요. 아침 8시 반에서 3시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5살만 돼도 조금 편할 수가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그때는 엄마도 알바를 하면서 아빠도 알바를 하고 이러면 이제 생활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5살 미만이다. 이랬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빠는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엄마는 아이를 집에서 봐야 되잖아요. 이러다 보면 엄마가 그 독박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가 가장 부부가 합심을 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나 이거 힘들었어. 나도 이거 힘들었어.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줘 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을 때 이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을 때, 이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요때 이렇게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이런 고민들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적응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쯤만 되면 벌써 그 한국에서 그 학교 생활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라는 것이 이제 좀 불편해지는 나이가 요 나이라고 봐요.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전인 아이들은 영어를 금방금방 합니다. 이렇게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학교 가자마자 그다음부터는 건방지게 yes, no, 마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초등학교 3학년쯤만 돼도 아이들이 영어에 대해서 부담이 가요. 그리고 생활하는 게 조금 틀려요. 한국에서의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노는 거하고요. 캐나다 애들이 노는 거하고요. 이게 조금 틀려요. 글쎄 그거를 제가 뭐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에 익숙한 아이들은 여기 왔을 때 이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fit in 못 하거든요. 여기서 영어에서 fit in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적응을 못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외톨이가 될 수 있어요. 자, 근데 집에 오면 엄마 아빠는 두 분은 먹고 사느라고 바빠 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 이랬을 때가 아이들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이게 힘들었구나 조금 동감도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좀 잘해보자 으쌰으쌰 뭐 이때는 좀 이런 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적응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가장 비추드리는 그 나이가 어느 나이냐? 그 다음이죠.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생일 때. 사실 입시 준비, 뭐 아이들이 힘들어 하니까, 요때는 또 가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나 이게 한국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요때가 참 애매한 게 중2병이라는 게 있죠. 아이들이 이 사춘기에 접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한국말을 하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도 요 사춘기가 되면 아이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들고 아이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힘든데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그 나름대로의 생활이 힘들었지만 캐나다 오면 자기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영어도 안 되고 물론 중고등학교 과정을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영어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얘들 영어 잘하고요. 학교도 잘 가고요. 수학 점수도 진짜 빵빵하게 받아가지고 와요. 이 캐나다는 조금 수학이라든가 이런 거가 수준이 조금 낮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배운 거 아이들이 뭐 중학교 때부터 미분적분을 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성적을 받는 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만 빼놓고 막 히스토리 막 이게 영어가 많이 들어가는 과목은 아이들이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수학, 과학 뭐 이런 쪽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생활을 적응을 하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여기서 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캐나다는 대마초는 합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충격적인 거는 뭐였냐면 저희 아들을 고등학교를 보내면서 그 학교에 아이를 데려다
주죠. 그러면은 친구들이 학교에서 길 건너편에서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다 막 담배 피우고 있어. 애들이 저희 아들은 이제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넥타이 삐딱, 뭐 옷차림 삐딱 아주 불량해 보이죠. 자, 그런 애들이 뭉게뭉게 여기 모여가지고 이제 길 건너서 다 모여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저기 쟤네들 담배 피우고 있는데 선생님이 뭐라 안 하니? 그 무슨 상관 있어? 그러면서 영어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As long as you are not in the school boundar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네들이 학교의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담배 피우면 안 되지만 울타리 밖, 그러니까 학교 길 건너편 거기서 담배를 피우건 뭘 하건 선생님들이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캐나다가.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는 과목을 자기가 결정을 해요. 한국에서 그 대학 강의를 들을 때 그렇잖아요. 나는 국어는 이 시간에 들을 거야. 수학은 이 시간에 들을 거야. 이런 식으로 애들이 자기가 결정을 해서 학교 수업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그 과정은 진짜 쉬운 수학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높은 수준의 그 수학을 들을 수 있고 이 아이가 선택이에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는 과목을 쫙 시간표를 쫙 잡아가지고 이 시간에는 이거 듣고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듣고 뭐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안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는 이게 다 자율학습이에요.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 수학의 강도도 결정을 하는 거고 모든 과목이 강도라든가 시간표라든가 이런 걸 자기가 다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응을 못하죠, 아이들이. 그렇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내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시간표를 짜는 걸 도와주고 어떻게 해서 도움을 받고 이것도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부가 나는 먹고 살기 바쁘느라고 아이는 아이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는 이제 엄마 아빠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아이가 적응도 못하는데 나는 이제 학교 시간표 짜는 것도 모르는데 도와줄 사람은 없고 자, 이러다 보면 아이들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왜 오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오시는데 대부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아이들과 이런 부분을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그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먹고 사는 건 둘째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 캐나다 오는 건데 그렇죠? 어느 누구라도 내 가족들 중에서 잘못되면 안 되겠죠. 그 중에서 아이들이 잘못되면 안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엄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보죠. 그리고 후회하시는 분들을 보죠. 이런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렇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댓글 달아주시고요.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